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루미나르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루미나르 4를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는 루미나르 AI를 제가 여러분들보다 약 한 달 정도 먼저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해볼게요. 먼저 루미나르 AI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미국의 스카이럼사의 AI 기반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사진을 빠르게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어도비사의 라이트룸과 그리고 포토샵 이런 프로그램들과 비교를 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격이 조금은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루미나르 AI는 라이트룸과 포토샵에 있는 그러한 기본 보정 툴은 물론이고요.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전문가 수준의 색감과 그리고 합성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작업자의 쾌적한 워크플로우는 물론이고요. 창의적인 발상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밋밋했던 사진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루미나르 AI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시면요, 그 상단에 요 패널이 있는데요, 요 패널 쪽에 대부분의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플러스를 누르시면요, 이미지 폴더를 통째로 가져올 수가 있고요. 단일 이미지는 이미지를 하나하나씩 가져올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카탈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 편집하기, 내보내기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미지를 하나하나 편집을 해보기 위해서 단일 이미지를 하나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이미지를 불러오시면요, 그 오른쪽 지금 보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진에 어울리는 템플릿을 추천을 받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이미지가 들어오는 순간 그 3D 매핑이 이 이미지의 전체적인 선이나 이런 객체의 성격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추천받은 거는요, 간단 풍경 사진, 그리고 뭐 쉬운 인물 사진, 뭐 스톰 체이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스톰 체이서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늦은 밤 천둥 또 있고요. 그리고 미스터리, HDR 파워, 그리고 역광 구름, 그리고 북극해, 네, 이렇게 추천을 받았는데요. 저는 HDR 파워가 이 사진에 적합한 것 같아서 요 템플릿을 적용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효과가 조금 강한 것 같죠? 그래서 HDR 파워에 이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한 50%만 이렇게 조절해 볼게요. 그리고 템플릿이 설정되면요, 편집하기 클릭하셔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주요 도구가 있고요. 크리에이티브, 그리고 인물, 프로, 로컬 마스킹 이렇게 대표적인 툴들이 있습니다. 보셔가지고 사진과 연관성이 있는 쪽으로 선택하셔서 보정하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풍경 사진이기 때문에 주요 도구 쪽에서 구도 Y 쪽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 구도 Y는 한 번의 클릭만으로도 이상적인 황금 비율로 사진을 트림할 수 있게 제시를 해줍니다. 지금 제가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이 AI가
이 사진에 황금 비율로 제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지우개도 있고 뭐 색 온도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색 온도를 조금 올려보도록 할게요. 조금 따뜻하게 이렇게 올려볼게요. 이 사진은 이제 그 대만 여행에서 이제 지우펀을 담은 사진인데요. 이제 오후 한 4시 이제 곧 이제 저녁으로 저무는 시간대였어요. 그래서 조금 따뜻하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노출도 조금 올려보도록 할게요. 노출은 이렇게 조금 더 밝게 그리고 어둡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다시 돌아가시려면은 슬라이더를 움직이셔도 되지만 번거로우니까 더블 클릭을 하시면 기본값으로 올라갑니다. 조금 밝게 해볼게요. 그리고 뭐 스마트 탭이나 하이라이트, 뭐 그림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더 디테일하게 이런 값들을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커브 같은 경우도 RGB의 각 채널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잡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렇게 레드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이 적용을 하고요. 원상복구를 하고 싶으시면 마찬가지로 포인트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원상복구가 됩니다. 이런 기능들 취향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러한 기능들은 뭐 라이트룸에도 포토샵에도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인핸스 있고요, 구조, 컬러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보정은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되니까요. 굳이 이 기능을 다 사용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쪽에서 그 가장 그 인상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스카이 AI를 통해서 이 하늘을 합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블루스카이 쪽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블루스카이로 바뀌고요. 그리고 브라이트 블루스카이 1번 이렇게 바꾸시면 또 이렇게 바뀝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시간대나 이런 것들 고려해서 드라마틱 선셋 1번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확대를 해서 얼마만큼 자연스럽게 AI가 합성을 도와줬는지 한번 함께 살펴볼게요. 제 컴퓨터가 조금 사양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유튜버 분들께서 이제 편집하신 것들 보니까 사양이 좋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연결 부위 이런 데 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 비포 애프터를 보시려면 요 눈 있죠? 눈을 클릭하시면 비포 애프터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보시면 굉장히 지능적으로 합성이 잘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수평선 블렌딩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AI가 더 디테일하게 해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어색하지 않게 편집하실 수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뭐 틈새 닫기 뭐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스카이 디포커스라고 해서 뭐 이런 지금 구름들이 조금 선명하게 합성이 됐다라고 생각되시면 조금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렇게 블러 처리돼서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고요. 그리고 하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뒤집기를 그리고 이제 분위기 디헤이즈, 뭐 스카이 온도 이런 부분까지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어그멘티드 AI 같은 경우도 재밌는 기능인데요. 하늘이나 또는 뭐 이런 대기 쪽에 다양한 그 기존에 있는 소스들을 어색하지 않게 한 번의 클릭만으로 합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에요. 객체를 일단 불러오고 나서요. 객체의 뭐 전반적인 뭐 레이아웃, 그 다음에 스케일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적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어드밴스드 세팅 쪽 가시면요. 객체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객체를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확대하시고 디포커스를 이용해서 조금 더 아웃라인을 더 부드럽게 작업하셔가지고 좀 더 사진의 작업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대기라고 있습니다. 대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안개나 이런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레이어드 포그를 이용해서 그 지금 산악 지역에서 이렇게
안개가 낄 것 같은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위적으로 안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레이어드 포그를 선택하시고요. 양을 먼저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깊이를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티가 잘 안 나죠? 그래서 양을 조금 더 증가를 많이 해볼게요. 그리고 깊이, 지금 양을 조금 올리니까 이 부분에 약간 뿌옇게 형성된 게 보이시죠?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 이미지의 이런 산의 능선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AI가 이미 3D 매핑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깊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했을 때 자세히 보시면 이 산의 이 지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보이시죠? 이 부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개를 좀 얹어봤습니다. 양은 조금 내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입맛에 맞춰서 보정하시면 되고요. 그 아래 태양 광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태양에 인위적으로 태양을 생성할 수 있는 건데요. 자, 먼저 태양 중심점을 배치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진에서 가장 태양이 배치가 됐을 때 가장 어색하지 않겠다는 부분에 AI가 또 추천을 해줍니다. 지금 포인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고요. 작업자는 이 양만 이렇게 조정을 해볼게요. 양을 이렇게 조정해 주시고요. 양을 조정하시면 밑에 하부 그 세부 메뉴들이 다 활성화가 됩니다. 디테일하게 침투 이런 부분도 설정이 가능해요. 침투 부분을 올리면은 조금 더 이렇게 빛이 뻗어나가는 게 다르겠죠. 적당하게 보정해 주시고요.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 태양의 위치를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이 산의 능선까지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빛이 수그러듭니다. 빛이 좀 잦아들죠. 이런 부분들이 보면 굉장히 좀 지능적으로 합성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태양을 끌어서 구름 쪽으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마찬가지로 구름 뒤쪽으로 태양이 숨어버리죠.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진짜 AI가 사진을 도와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반경, 노을의 양, 그리고 태양의 광선 수까지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쭉 당겨 보시면 이렇게 쭉쭉 갈라지는 모습 보이시죠? 이것도 직접 예쁘게 좀 다듬어서 작업하시면 되고요. 태양의 온기까지도 그리고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내보내기를 하실 때는 경로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름과 그리고 파일 형식, 해상도 이런 크기들을 설정하셔가지고 내보내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인물 사진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지금 불러오면은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이렇게 이 사진에 어울리는 템플릿을 추천을 받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보라카이 여행을 갔을 때 구조물 밑에서 놀고 있었던 아이의 모습이에요. 이 사진을 조금 더 느낌 있게 한번 보정을 해볼게요. 일단 제가 추천받은 템플릿은 아날로그, 실험적인 스타일, 그리고 블록버스터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아날로그를 선택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그 밑에 이렇게 또 다양한 템플릿이 있죠. 그리운 마음이 있고요. 편안한 무드, 그리고 매트 BW, 그리고 텍스처 BW, 서프라이즈, 콜드파이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편안한 무드 쪽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좀 따뜻한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편안한 무드에서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조금 과했던 그 보정 값을 한 중간 정도로 맞춰 놓고요. 편집하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인물 사진이다 보니까 그 인물 쪽 패널 쪽을 가서 저 페이스 AI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페이스 라이트를 적용하면요, 지금 좀 까맣게 그을렸던 그 아이의 피부가 밝아지는 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과하게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얼굴을 이식한다는 거죠. 슬림한 페이스는 아이의 이 얼굴 윤곽
윤곽을 실시간으로 적용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뭐 꼭 아이 사진이 아니더라도 뭐 결혼식이나 뭐 스냅 사진에서 찍었던 이런 사진들을 손쉽게 번역하실 수가 있고요. 아이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메뉴가 복잡한 듯 많습니다. 이 기능들을 다 사용 안 하셔도 되고요. 필요한 기능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눈동자의 플레어, 이 플레어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지금 요 밑에 보시면 요 밑에가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에 비친 모습들을 요 눈동자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눈동자 플레어를 한번 쭉 당겨보면은 눈동자 밑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보이시죠?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플레어로 잘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조로 효과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효과의 그 비포 애프터를 보시기 위해서는 요 위에 눈동자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눈동자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효과가 적용되기 전과 후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눈동자와 그리고 얼굴의 전반적인 형태와 그리고 피부 톤까지도 적용을 손쉽게 할 수 있었고요. 입까지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입술의 뭐 채도 이런 것들, 치아 미백까지도 손쉽게 적용이 가능하고요. 스킨 쪽을 가보시면 이제 얼굴에 뭐 이제 여드름이나 뭐 점 이런 것들도 간편하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양을 조금 설정해 주시고요. 피부 결함 제거를 클릭해 볼게요. 자동으로 지워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피부가 조금 안 좋거나 그러신 분들은 조금 더 양을 늘려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시면 깔끔하게 고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디 같은 경우도 지금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유연하게 복부나 또는 복부의 영역 이런 부분들까지도 손쉽게 보정이 가능하고요. 내보내기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내보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인물과 풍경이 함께 섞여 있는 이미지 하나 불러와 볼게요. 저녁 노을,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저녁 노을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선셋 임팩트, 그리고 드림 필름, 토스카나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무거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른 템플릿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스카이 컬렉션, 소프트 스카이. 네, 소프트 스카이 쪽이 조금 무난한 것 같네요.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한 50% 정도 설정을 해 놓고요. 편집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구도 AI를 클릭해서 지금 삐뚤어져 있는 이 모습을 한번 바로 잡아 볼게요. 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가지고 비율을 맞춰줍니다. 조금 이렇게 돌려서 수평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네. 그리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황금 분할법에 의해서 구도도 꽤 안정적인 구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시공간을 조금 초월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늘 부분을 굉장히 유니크하게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크리에이티브 쪽 가셔가지고 스카이 AI 여기서 하늘을 한번 유니크하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적용을 하면 놀랄 만큼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이 이렇게 합성이 됩니다. 확대를 해보면 지금 이렇게 그 아웃라인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이렇게 밧줄에 이런 섬세한 부분까지도 굉장히 잘 분간해내면서 이렇게 합성을 해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런 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한 방울 한 방울까지도 다 인식을 하면서 분리를 해냈습니다. 2번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2번도 마찬가지로 더 이렇게 아름답게 더 유니크하게 바뀐 것 같아요. 1번보다는 2번이 지금 이 바다의 그 색상과 이런 것들을
밀어봤을 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별이 뿌려지다가 이 부분에서 좀 뿌려지지 못했죠. 이런 부분들은 작업자가 직접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체 스카이 쪽을 이렇게 만져주시면 조금 더 이렇게 메꿔져 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고요. 스카이 AI를 통해서 굉장히 유니크한 하늘을 넣었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사진들을 한번 적용을 해봤고요. 지금 이런 모습을 또 보시면 이 루미나르 AI의 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느끼시는 점이 또 색다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보내기를 통해서 사진을 한번 내보내 볼게요. 루미나르 AI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합성 프로그램에서 복잡하게 펜틀을 이용해서 힘들게 객체를 분리하던 방법과는 좀 다르게 3D 맵핑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전문가 수준의 합성을 손쉽게 할 수 있었고요.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범한 사진에 조금 갈증을 느끼셨다면 지금 루미나르 AI를 만나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도비사의 라이트룸과 그리고 스카이럼의 루미나르 AI를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하신다면 더 즐거운 사진 생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루미나르 AI에 대해서 저와 함께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